도 그렇고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참 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합주가 지수가 4.3% 정도가 오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시장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외됐다가 싶으면은 굉장히 어떻게 본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4.3% 올랐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 3조 넘게 팔긴 팔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막판에 걸쳐 선물 매도도 있었고. 근데 지금 오늘도 상승 종목이 147개밖에 안 돼요. 지금 하락 종목이 700개가 넘습니다. 그렇죠. 뭐 한 4배 가까이 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00개가 상승을 했는데 하락 종목이 1230개예요. 물론 작은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지만은 그 작은 종목군들 쪽에서 전반적인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는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늘 빠진 거예요. 분위기는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민심이 흉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흉흉했다. 하이닉스 반도체 아니면은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할 정도죠. 근데 그럼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영업이익의 60% 넘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양상에서 그네들 종목만 끌어올리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데 잘도 올라갑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팔아도 개인 투자가분들과 이제 지금 기관 쪽에서 뭐 ETF죠, 뭐 ETF, ETN 물량 쪽에서 이제 물량이 들어오면서 받쳐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이닉스 반도체와 삼성전자의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나올 걸 대비해서 물량을 뭐 미리 확보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시장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불균형의 확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는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은 사고 외국인들이 3조 4천억 정도가 매도했는데 이게 대부분이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다시 조금 반등을 했고 그렇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지금 외국의 금리가 심상치가 않아요. 뭐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국채 금리가 지금 보면은 급등하고 있는 모양이 나온다든가 뭐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심상치 않은 모양이 나온다고 하면은 조만간에 걸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시장이 활발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이 이 시간에 열리지 않고 선물 열리고 있습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현재는 뭐 5% 올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EWI도 우리나라 증시 선물도 지금 약간 이제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텔도 4%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본장에서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반도체를 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판단이라는 얘기죠. 물려도 반도체, 그다음에 먹어도 반도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꺾이면 다른 종목은 살아날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타 옆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삼성전기, LS 일렉트로닉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이면 LS 일렉트로닉스, HD 현대일렉트릭, 뭐 효성 이런 것들도 다 꺾이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죠. 시장 자금 동향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거든요. 시장 자금 동향도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너무 좀 좋은 모습이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해외 증시도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해외 증시도 꾸준히 지금 현재는 상승 추세를 타고 있어요. 특히 지금 여러 군데에서는 해외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경고성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이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어차피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자, 지금 물론 그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가 아직 살아있고 유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 물가에 어느 정도까지는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나오겠지만은 시장은 이게 한번 그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관성이에요, 관성. 관성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일단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라는 얘기죠. 자, 지금은 현 단계에서만 놓고 볼 때는 주가의 흐름은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이고 현재의 상황에서만 놓고 볼 때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여기에는 반도체를 필두로 한 기술주 또한 ETF를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하나가 참여를 했죠. 로봇.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술주 중에서의 반도체와 로봇.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은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비되는 기술주들, 반도체 기술주들,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뭐 원익 IPS라든가, 그다음에 저기 그 PSK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 있죠. 밀접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 이외의 종목군들 쪽으로는 일단 로봇이 ETF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끌어올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이제 지금 시니어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올라타야 되는데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반도체 ETF 중에서 가장 큰 ETF에 지금 구성 종목이 제일 큰 것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거든요. 그런데 로봇 ETF 중에 제일 큰 게 코덱스 로봇 액티브인데 여기에 구성 종목 1등은 또 삼성전자예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 반도체와 삼성전자 거기에 이 로봇 액티브에는 또 하이닉스 반도체는 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여기에도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반도체와 로봇도 함께 묶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건 묶여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ETF 돈 들어오면 자동으로 매입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을 볼 때는 ETF가 커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가치 기술주 중에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은요. 삼성전자가 제1차 지금 현재는 전략 종목입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의 약점이 하나 있죠. 노조. 근데 그게 해결 안 된다고 할 만한 입장은 아니에요.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그림이 안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은 그 사람들 삼성전자 노조 파업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 감옥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망가뜨리는 건데 자기들도 지들 지금 현재 연봉이 국내 초인류 귀족 노조인데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웬만하면 타협하지? 그럼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28만 5천 원, 30만 원 넘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양쪽 다 고비가 온 것만은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30만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200만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이닉스 반도체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미국의 마이크론과 인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텔이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 6% 올라가는데 인텔 안 올라갑니까?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샌디스크의 가격은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시가총액이 뭐 걔네들이 더 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옛날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지금 샌디스크라든가 인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였다고 하면 지금은 좀 반대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의 주가의 움직임에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양상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는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과 대만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간접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지금 현재 대기업 100개를 합친 영업이익보다 많은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대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TSMC의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 이게 뭐 지금 우리나라보다 많습니까? 이걸 보면은 지금 단계에서 놓고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시장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서 시작해서 삼성전자로 끝난다. 걔네들이 무너지면 다른 종목 갖고 있다 하더라도 피난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인텔이 움직인다. 인텔이 움직임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때는 내일 같은 경우에는 고비가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격적인 고비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만 원과 그 다음에 200만 원. 앞에 단위가 바뀌는 상황이 오게 되면 어찌됐건 간에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 놓고. 그런데 올라갔다가 물량을 맞고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지금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는요, 지금이 고점을 찍고서 꼬꾸라진다 하더라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놓고 볼 때는 뭐 고점으로 여태까지 많이도 올라왔잖아요. 시가총액이요. 지금 몇 조에 지금 이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600조인가? 하여튼 뭐 삼성전자 보십시오. 이 지금 시가총액 읽기도 어려워요. 몇 조가 달려, 공이 몇 개가 달려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개인이요. 지금 500만 주 사고 어저께는 뭐 1000만 주 샀나? 하여튼 계속 사요. 외국인이 계속 팔아. 그렇죠. 기관도 계속 사. 기관이야 뭐 ETF니까 그렇다고 치고. 물론 지금 고점 상태 가까이 오니까 계속 팔아. 30만 원대 가까이 오니까. 내일은 미국 시장의 영향과 상관없이 국내 증시도 올라갔다 물량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 이렇게 봅니다. 왜? 지금 상태에서는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뭐가 있냐면 많이 올라간 것이 제일 큰 악재인데 사실은 많이 올라간 것만큼 그 큰 악재가 없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그런 음선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 시장의 주가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미국 시장의 주가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인텔의 가격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격적인 부담을 느껴서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음선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초반 무렵엔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강보합 정도 끝나면 강세로 끝나면 시가 무렵의 강해가 출발했다가 주가는 반등을 쭉 할 거예요. 그러다가 오전장 초반에 고비를 맞고 떨어져서 음선의 모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가 쫓아가서 올라갈 때 매도 이후 현금화 전략을 취하고 전반부의 종목을 지금 오늘 조정을 했던 뭐 예를 들어서 그 전기 관련 종목 LS 일렉트로닉스라든가 이런 종목으로 피난처를 가져가는 방법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하이닉스만 더 빠지면 LS 일렉트로닉스, 뭐 효속 이런 것들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좀 있긴 하죠. 현대자동차. 자,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반등의 모습이 나와서 삼성전자 30만 원대, 그 다음에 하이닉스 반도체 200만 원대를 돌파하겠지만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음선 내지 양선을 기록하면서 주가는 일단은 차분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일 쫓아가면 걸리겠죠. 단기 고점 상태에서 또 허둥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들어가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반도체나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일부는 예를 들어서 한 5%는 내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고 생각해서 하이닉스 반도체와 삼성전자를 묻지만 5% 이상은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상태에서는요. 특히 요번에 이제 레버리지 상품 나오게 되면 좀 더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5월 말 이후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어서 변동성을 먹는 건 중요한데 일단 단기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가격적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이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의 반발 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뚜껑을 딱 열어서 어느 종목군들과 상승 종목의 그 집단들이 어느 쪽 집단들이 먼저 움직였겠는가 많이 움직였겠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내일. 그래서 미국 시장들의 주가의 움직임들 그 형태들을 보고 내일이 코스닥이 움직일 것이다. 거래소가 움직일 것이다 하는 걸 판별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코스닥 시장의 주가의 움직임보다 거래소 시장의 주가의 움직임이 워낙 탄력적이고 그 괴리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내일은 그 괴리를 메우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반도체나 삼성전자는 뺄 수 없는 추천 종목 내지는 우량 종목입니다. 그러나 내일 단기 매매도 가능하고 고점 매도 이후 현금화 전략도 내일은 가능하다. 가격이 걸릴 수 있는 지점이 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내에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종목군들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조금 좀 낫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하지만은요, 이런 건 있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빠져나갈 때 다른 종목군들로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번 일로 쏠렸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거든요. 쉽지는 않겠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내일 움직임은 종합주가지수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세 가지가 다 걸려요. 8천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반도체 200만 원, 삼성전자 30만 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걸리는 시점이 내일 정도가 된다면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양선 내지 음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양선, 그 다음에 거래소 시장은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음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쫓아 올라가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단기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볼 때는 더 중요합니다. 종목은 지금 어차피 압축돼 있어요. 2차 전지는 제외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시진핑하고 미국 대통령하고의 그런 지금 협상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배터리 이쪽이 좀 부담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일단은 시장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움직임으로 놓고 볼 때는 기술주가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초반 반등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지금 현재는 보이지긴 합니다만 고점 매도한 다음에 저점으로 떨어질 것이다. 즉 아까 말씀드린 음선이죠. 위로 꼬리가 달린 음선과 양선으로 나올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주의할 점 두 가지. 첫 번째 종목은 매수할 때 숨 3번 쉬고 매수하는 거. 매수 타이밍은 굉장히 잘 보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 3번 쉬고 매수하시고요. 다만 좀 틀려요. 매수 타이밍을 잘못 씹을 때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게 초단기 매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1차 상승하고 꺾어져서 다시 2차 상승할 때 매수하거든요. 그런 초단기 하시는 분들은 몇 차례 매수 기회가 오지만 우리 이제 시니어분들은 그렇게 못 움직이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두 차례만 매수가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숨 3번 쉬고 매수하는 거 이게 1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더 중요해요. 프리마켓 시장에서 매수한 것은 프리마켓 시장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본장에서 매수한 것은 본장에서 정리하라 하는 거죠. 프리마켓 시장에서 매수한 거를 본장까지 끌고 가게 되면 실패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두 개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종목은요.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볼 때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SK하이닉스가 지금 이게 넥스트 가격으로 되어 있나? 제가 바꿀게요. SK하이닉스가 오늘 188만 원 기록을 했죠. 내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중에. 그래서 198만 원까지
도달을 하거나 200만 원이 돌파될 수도 있습니다만 고점 찍고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탄력성은 우리 이제 하이닉스의 탄력성보다 내일은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지금 파업을 예상하기가 곤란해요. 예상하기가 곤란하고 지금 현 단계에서 놓고 볼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십자선 형태의 모습이죠.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와 틀려서 하이닉스 반도체보다는 움직임이 탄력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양선이었어요. 십자선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갭 발생이 컸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모양이 좋았어요. 근데 탄력은 내일은 삼성전자에 역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로봇으로 불리면서 올라가는데 실상으로 놓고 볼 때는 로봇 그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로 대별되는 반도체 쪽을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일단 로봇 ETF 쪽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ETF 쪽으로 올라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봇 ETF 안에 제일 큰 게 코덱스 로봇인데 거기 ETF의 1등 종목은 삼성전자예요. 근데 어찌 됐건 현대차가 올라오는 것은 로봇의 비중을 실어서 올라가는 것인데 직전 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보다는 주가 상승 탄력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오늘 비록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지만 LS 일렉트로닉스가 조정을 좀 잘 받았습니다. LS 일렉트로닉스도 현 금액대에서의 추가 매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오늘 조정을 했는데 기판 쪽의 움직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판 쪽의 움직임이 만만치가 않아서 오늘 조정한 것에 따른 반발 매수가 삼성전기가 일단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기의 흐름이 워낙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한 종목군들 쪽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지금 전해드리고요. 지금은 안정성은 좀 뛰어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갔긴 했습니다만 기술주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게 그 실적 부분에서 컨센서스 상향된 종목이죠. 원익 IPS.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점을 넘어가면서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모습이 나왔어요. 모양이 싹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종목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은 거래량이 솟았거든요. 정리 물량이 좀 나오긴 했지만 음선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일단 지금으로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익 IPS. 지금 보면은 음선이긴 한데 여기 왜 제가 오늘 양선이라고 그러냐면 지금 통합 시세에서는 이게 양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익 IPS 말씀드리겠고 실적 컨센서스가 예상을 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종목은 PSK입니다. PSK 오늘 9% 올랐죠. PSK는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PSK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고 가격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상태에서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PSK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 제고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하기 때문에 PSK가 올해의 실적적으로 놓고 볼 때는 완전한 대장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또 북미 쪽에서는 그 북미 파운드리 쪽에서 고객사들이 대규모 신규 지금 이제 캐펙스 투자하거든요.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 상태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내일 같은 경우는 조정시 매수죠. 이건 뭐 지금 상태에서 오늘 양선의 모습이 너무 커서 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종목 중에서 보면은 그 다음 비기술주 쪽에서는 휴젤입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도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좋았죠.
휴젤의 실적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 마이너스까지 나왔거든요. 휴젤이 장중 마이너스까지 나왔는데 휴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끌어올렸습니다. 내일은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음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꼬리가 달린 형태의 음선이 나오게 되면 후반부 공략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단기 매매는 쉽지 않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휴젤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휴젤과 똑같은 종목이죠. 파마 리서치입니다. 파마 리서치는요, 얘가 조정을 했어요. 오늘 3.8%가 조정을 했어요. 그 바람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실적 부분이 그렇게 많이 안 쳐집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휴젤 같은 경우가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5천억 좀 넘는데 한 2천억 정도, 2천 몇백억 정도의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금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조정을 했지만 비록 올해 예상 매출액이 6,600억 정도 예상되고 그 다음에 2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2천 한 500 정도 가까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상으로 볼 때 ROE가 27% 정도가 되거든요. 파마 리서치도 ROE가 지금 보면은 27%. 물론 뭐 휴젤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그런 상대 비교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 ROE가 16% 정도가 돼. 자기 자본 이익률은 휴젤보다 파마 리서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컨센서스 미달됐다고 해가지고서 디리터 패는 거죠. 누가? 외국인들이. 근데 조정, 지금 현재는 이만큼 뭐 맞았으면 됐지 뭐 내일 같은 경우까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볼 때는 평균적으로 시장 컨센서스 가격이 한 45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좋은 그러한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는 실적 장세 시즌이라 실적을 빼고서는 예상하기는 일단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히 전반적인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지는 일단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실적 장세에서는요, 실적 안 나오게 되면은 움직임을 가져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츠한불입니다. 이츠한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오늘 올라갈 것으로 봤거든요. 근데 오늘 다 빠졌어요. 지금 이츠한불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좀 어디야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올랐었는데 이츠한불이 애프터마켓에서도 조금 빠지는 바람에 좀 모양은 안 좋은데요. 이츠한불이 KRX 종가보다 지금 현재의 그 통합 시세가 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츠한불 같은 경우는 네오팜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츠한불의 실질적인 그런 지금 보면은 실적 부분도 계속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츠한불에 2,684억이에요. 시가총액이.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츠한불은 1,500억 이상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92억 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멀티플이 15배가 잘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저포이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외국인들이 계속 기관 쪽에서 놓고 팔았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추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여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현 단계에서 이츠한불 조정 시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예상보다는 컨센서스를 넘어간 클리오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클리오가 13,400원.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그 본장보다는 빠져 있어요. 본장은 5.2%가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실적 발표가 좋을 걸 예상해서 후반부에 막 들어간 거죠. 근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섰어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시장 컨센서스 1분기 영업이익이 58억, 전년비 400% 넘었거든요.
뭐 지금 물론 그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 놓고 본다 그러면 감소 추세가 있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충분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볼 때는 좋았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일단 재료의 소진으로 보고 후반부에 애프터마켓에서 물량을 파는 모습입니다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추가받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가격대가 상당한 저점이에요. 13,450원대가.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볼 수 있는데, 로봇 종목이죠. 로보티즈가, 이게 로보티즈하고 레인보우 로보티즈가 둘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종목인데, 로보티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 이제 지금 로보티즈는 ETF 쪽에서 지금 많은 그런 포함률을 갖고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코덱스 로봇 액티브 쪽에서 약 한 8% 정도의 구성률을 갖고 있거든요. 이틀 연속 올랐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도 추가 반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틀 연속 쭉 뽑았기 때문에 약간은 주춤거릴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상황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가능성은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바로 말씀드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도 지금 코덱스 로봇 액티프나 그 다음에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모두 다 올라 있는 종목인데 퍼센테이지는 지금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비슷비슷해요. 근데 탄력성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로봇 종목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큰 그런 모습이거든요. 10% 정도 올라 있는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놓고 볼 때는 이 로봇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요, 로봇 ETF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구성비에는 좀 낮습니다. 한 5%? 좀 미달하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로봇 ETF에 속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156,700원.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금액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전 고점 수준에서 또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LG전자도.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현재의 단계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56,300원 조금 내렸어요. KRX보다는 통합 시세에서 조금 조정을 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의 상황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로봇과 연관된 종목이고 전장과도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LG전자 또 컨센서스도 또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실적과 연관되어 있어서 조정시 매수 이미 탄력성은 1.43이라 현대보다는 낮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최강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 말씀드리겠고요. 종목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거 잊지 마세요. 매수할 때는 23번씩은 매수하고 그 다음에 프리마켓 시장에서의 매수는 프리마켓 시장에서 정리하고 본장에서 매수한 건 본장에서 정리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본장 매수의 저점의 가격은 언제 형성되느냐? 보통 9시부터 시작해서 9시 10분 사이, 아니 9시부터 시작해서 9시 5분 사이에 본장에 있는 주요 종목군들은 저점이 나옵니다. 9시 10분 사이에. 그때 매수에 들어가셔서 그날 반등을 노리는데 사실은 그때는 어느 게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시가 무렵에서 보통의 경우에 이제 프리마켓 시장에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쭉 빼버리거든요. 그때 어느 게 들어갈지 모르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살 때 들어가는 것은 프로그램 매수 상태가 일어나는 종목군들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참고해서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성투하시기 바라고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많이 올라간 것 이외의 악재가 없다는 것에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